18세기부터 일본에는 에도병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에도는 동경을 이르는 옛말이죠. 여기에 쇼군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도였는데 에도에 살면 에도에만 갔다 오면 걸리는 요상한 풍토병이 있다는 거였어요.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는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참근교대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이게 다이묘가 1년은 자기 영지에서 1년은 에도에서 지내며 무한 뺑뺑이를 돌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장치였습니다. 심지어 이게 다이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서 다이묘의 가신들과 수행원들까지 1년에 한 번씩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사를 다녀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에도만 갔다가 돌아오면 다들 희마리가 없어서 산송장 같아. 어떤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혼자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해. 아니, 좋은 데 가서 지내다 왔으면 얼굴색이 더 좋아져서 와야 되는데 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도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에도에만 갔다 오면 사람이 망가져서 온다고요. 에도는 18세기에 이미 인구 100만을 넘긴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 어디 시골 깡촌도 아닌 에도에 이런 무시무시한 풍토병이 있다니 뭔가 이상하죠? 이 병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각기병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해서 각기병인데 무기력증과 신경쇠약을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죽어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죠. 에도의 풍토병인 줄 알았던 이 병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오히려 발병률이 높아져서 전국의 대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한 점은 발병자들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 지역에 몰려들어간 도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몰랐지만 어째선지 부자들은 잘 안 걸리고 시골 사람들도 안 걸리고 유독 도시의 서민들한테서만 자꾸 발병하는 이상한 질병이었다는 거죠. 단서가 딱 하나 있긴 했습니다. 콩이나 보리, 팥, 메밀 같은 잡곡을 먹으면 귀신같이 낫는다는 거. 일찍이 이 병으로 고생했던 에도 사람들이 찾아낸 확실한 민간요법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에도 지역에서 메밀 소바집이 그렇게 많아지고 또 유명해진 겁니다. 그냥 각기병 걸린 것 같으면 소바 한 그릇 먹어라 말고는 뭐 해결책이 없었거든요. 그럼 대체 진실은 뭐였을까요? 사실 각기병의 발병 원인은 간단합니다. 티아민이라는 물질, 즉 비타민 B1이 부족해 생기는 병이에요. 비타민 B1은 인체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핵심 영양소로 아주 소량으로도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배출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약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해줘야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량의 비타민 B1조차 섭취가 안 될 시에는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고 또 신경 전달 물질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엔 힘이 빠지다가 걷지를 못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메밀소바가 특효약이었던 것도 메밀에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타민 B1이라는 게 그렇게 막 귀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각종 곡류와 콩, 감자, 돼지고기 같은데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뭐 돼지고기야 그렇다 치고 아무리 가난해도 콩이나 기본적인 곡류조차 못 먹을 정도면 이미 각기병이 아니라 굶어 죽는 걸 걱정하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이 시대에도 계층을 막론하고 웬만하면 부족해지기가 쉽지 않은 영양소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에도에만 가면, 도시에만 가면 이 비타민 B1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아니 뭐 에도 사람들은 밥도 안 먹고 살았나 싶은데 사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인들은 쌀 문화권으로 쌀밥이 주식이었죠. 그런데 이 쌀도 다 급이 있어서 도정도가 높을수록 고급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도정이라는 게 뭐냐면 곡식 나달에서 껍질이라든지 씨눈 같은 부분을 벗기고 갈아내는 작업인데요. 쌀 같은 경우 도정이 많이 될수록 흰색 탄수화물 부분만 남아서 밥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지는 데다 쌀의 보관 기간도 증가, 밥 짓는 시간도 짧아져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도정이 안 된 껍질만 벗긴 쌀이 현미, 완전히 도정된 쌀을 갖다가 백미라고 하죠. 다만 전근대 시대에는 이 도정 작업이 워낙에 중노동이고 손실률도 많았던 터라 백미가 엄청나게 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끌까끌한 현미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쯤 되니까 일본에서는 도정 기술이 상당한 경지에 올라서 에도 시민 한정으로 어느 정도 도정이 된 백미를 구해다 먹을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백미를 먹는 식습관이 각기병을 유발했던 거예요. 사실 쌀에 포함된 영양소 대부분, 특히 비타민 B1이 이 겉부분과 씨눈에 집중돼 있는데 이걸 다 갈아버리고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영양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게 반찬이라도 잘 챙겨 먹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에도 사람들은 반찬도 잘 안 먹고 백미만 주구장창 먹어서 문제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그저 백미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까진 알겠는데 대체 반찬은 왜 안 먹었냐? 사실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은 겁니다. 반찬 살 돈이 없었거든요. 벽돌로 집 짓는 중국, 황토로 집 짓는 한국이랑은 달리 일본은 예로부터 목조 주택이 주류라서 화재에 대해 노이로제 수준으로 걱정을 했었는데요. 에도의 인구가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 번 화재가 나면 도시가 홀랑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부가 어떻게 한다? 아예 에도 성내에서는 집안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금지령을 때려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시내 나갔을 때 노점에서 음식을 사오거나 아니면 마을마다 있는 공동부엌에서 순서를 기다려 밥을 지어야 된다. 문제는 현미가 백미에 비해 밥 짓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 폐 끼치기 싫어하는 일본인들 특성상 다들 빨리빨리 밥 지으려고 백미를 사다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백미 사다 먹으면서 반찬도 해 먹을 수 있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은 백미 사고 나면 반찬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얀 쌀밥에 소금 쳐서 주먹밥 원툴로 살아가게 되고 비타민 B1 결핍증에 시달렸던 거죠. 이런 이유로 각기병이 한때 에도병이라 불리며 도시 사람들만 걸리는 요상한 병으로 포지션이 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도정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니 너도 나도 흰 쌀밥만 찾느라 이게 더 심해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이 각기병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집단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1878년부터 3년간 이루어진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제국 육군의 약 20%, 해군의 약 30% 전후가 각기병에 걸려 있었을 정도, 사망률도 양군 공통 2% 수준으로 대단히 높은 수치였어요. 무엇보다 한 번 배를 타면 오랫동안 내릴 수가 없는 해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간인이야 도시 생활 접고 고향 가면 낫는다지만 수병들은 아파도 바다 위에서 몇 달이고 버텨야 되니까요. 이제 청나라랑도 맞짱 뜨고 러시아랑도 싸워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전투력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결국 일본 해군성은 군 내에서 이 문제를 뿌리 뽑아보기로 결정. 군의 총감 타카키 가네히로를 소환해 각기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역학조사를 시작하는데 타카키 가네히로는 우선 각기병이 누구에게 발병하는지 관찰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영국 유학파로 서양 의학을 배우고 왔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영국 유학하던 시절에는 각기병 걸린 군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군만 걸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또 보니까 장교는 안 걸리고 사병만 걸리는 것 같아. 가네히로는 이를 바탕으로 식단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실제로 일본군의 급식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대화 이후 일본군도 유럽처럼 직업군인 제도, 즉 모병제를 도입하는데요. 이 모병제라는 게 나름대로 명예와 보수 그리고 복지를 챙겨줘야 지원자가 많아지는 거로, 이를 위해 일본군이 들고 나온 복지가 바로 삼시세끼 흰쌀밥 먹여줄게 였거든요. 그래, 흰쌀밥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거. 이 당시 일본군이 진짜 딱 그냥 쌀만 보급해주고 나머지 반찬은 항구에 입항했을 때 육지에서 알아서 사오라고 그냥 돈으로 줬거든요. 근데 병사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부식비로 사 먹으라는 반찬은 안 사 먹고 그냥 아껴뒀다가 술 먹는데 다 써버리거나 부모님 용돈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그래놓고 본인들은 몇 달간 쌀밥으로만 식사를 때우니 각기병에 안 걸릴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당시는 아직 비타민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이라 가네히로도 정확한 원리까지 규명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백질이 부족
익숙해서 그럴 것이다 정도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하지만 정확했죠? 카네히로는 흰 쌀밥 위주의 식단을 전반적으로 개선, 영국 해군처럼 빵과 고기, 감자를 추가하고 여기에다 이제 민간요법대로 흰 쌀밥 대신 보리밥을 배급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빵과 고기에도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보리밥에도 비타민 B1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연이긴 하지만 아무튼 완벽한 해결책이었죠. 문제는 일선 병사들이 이런 조치에 엄청나게 반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이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흰 쌀밥 실컷 먹게 해준다 해서 입대한 사람들인데 지겨운 보리밥에다가 감자나 당근, 양파 같은 웬 듣도 보도 못한 야채를 준다고 하니 입맛에도 안 맞고 뒤통수가 얼얼한 거예요. 거기다 일본 의학계에서도 이 조치가 시원치 않다고 여겨서 태클을 걸어왔는데요. 음식으로 해결하는 건 동양의학이나 마찬가지다. 원리를 규명해내지 못했으니 비과학적이다 라는 논지였습니다. 각기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균 때문이라는 추측이 당시의 대세였고 일본 해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일본 육군에서도 세균설을 지지하며 쌀밥 식단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해보기 전엔 모른다. 일본 해군성은 카네히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식비를 지급하던 기존 제도를 폐지, 1884년 훈련함 츠쿠바의 수병들을 대상으로 개선된 식단을 지급하며 실험 항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 각기병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333명 중 환자가 겨우 16명밖에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 같은 항로로 항해했던 연습함 류조에서 376명 중 169명에게 각기병이 발생, 이 중 25명이 사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원리는 모르겠고 이 정도면 효과는 확실하다. 일본 해군성은 식단 개혁을 밀어붙여 병사들의 불만도 잠재우면서 각기병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쌀밥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더 건강하게 먹일 방법이 없을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생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카레라이스였습니다. 영국 해군이 뭐 먹나 보니까 인도에서 배워온 스튜를 해먹는데 이게 맛도 자극적이고 또 여러가지 재료 습가 넣어버리기에도 제격인 거야. 그래서 이걸 전격 도입!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밥에 뿌려 먹는 덮밥의 일종으로 변신시킨 거예요. 여기다 그냥 감자, 당근, 양파 다 넣고 고기도 넣고 하니까 다들 맛있다고 잘 먹더라 이거죠. 실제로 카레라이스가 도입된 후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서 이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나오는 고정 메뉴에 등극합니다. 망망대해에 배 타고 다니다 보면 날짜 감각이 무뎌지는데 카레라이스 나오면 일주일 지났구나 하고 일종의 날짜 세는 기준으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해요. 카레라이스를 필두로 한 식단 개선으로 일본 해군의 각기병은 사실상 근절됐고 이러한 적극적인 개혁 조치는 이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에서 일본 해군이 승리,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해군이 하는 거라면 다 반대하던 육군에서도 각기병으로 인한 피해가 도무지 줄어들지를 않자 결국 러일전쟁 이후 방침을 바꿔 해군과 유사한 식단을 지급하기 시작, 그제서야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었죠. 또한 이때를 즈음하여 비타민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작용 기전과 합성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B1이 포함된 자양강장제나 영양제가 보급되면서 군에서나 민간에서나 각기병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현대까지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쌀이나 면 등 영양이 불균형하기 쉬운 음식에 비타민을 첨가하게 하는 등 다양한 예방책들을 적용해 각기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기병은 웬만해서는 걸릴 일 없는 질병이 됐죠. 그러나 이런 좋은 세상에서도 너무 편식을 심하게 하거나 밥 잘 안 챙겨 먹으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게 각기병입니다. 혼자 살면서 끼니 거를 일이 많은 분들이라면 비타민 정도는 쟁여두고 먹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